네,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박기용 증인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신가요? 저도 사실은 등기 이걸 서류를 떼어보면서 제가 한국 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거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게 폐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등기 중에 뭐 말소사항 포함,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사실 처음 띄워봤습니다만 잘 모르는 리서치 21에도 사회이사로 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이게 한 분이 속았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렇다 싶기도 한데, 그 한국 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회이사 겸직 동의를 요청한 것이 2016년 5월 달입니다.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 5월 20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위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이게 들어간 건데요. 작년 5월에. 문제는 저희가 받은 진영선 씨의 진술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수자를 찾고 있을 때 2016년 2월 작년에 안장환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뒤에 정작 그 이후부터는 이 안장환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 대금을 완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한국 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회이사의 겸직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의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분은 다 모르시지만 박규홍 그 증인께서 진영선이라는 사람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서가 본인을 통해서 겸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정리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서치 21이나 한국 여론방송이 다 지난해 5월 달에는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사회이사 겸직 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에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걸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정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진영선 대표한테 전해 듣고, 회사가 내가 사실은 사회이사로 있고 이러는 거는 그 진영선 대표와의 어떤 그런 친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입장 같으면 내가 좀 그 사회이사를 지속하는, 사실은 뭐 사회이사가 결국은 이제 지속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 입장은 학교에다 신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계속 미루고 못하고 있던 부분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싶어서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겠네. 마침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번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진영선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그런 같고요. 처리를 했습니다. 진영선 대표하고 언제부터 그럼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1년도 한국 여론방송 이전에 리서치 21에도 이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죠? 2001년도, 2002년도 예. 꽤 오래된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리서치 21에는 지금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자문위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그럼 리서치 21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자문 활동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 여론방송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발기인 총회 의사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발기인 총수가 2명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 2명해서 진영선, 조대엽 후보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의 별도의 사회이사인 박규홍 그 증인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이 총 이게 10만 주이고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사회이사 박규홍이라고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 내용대로 총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으며 실제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 자체가 그냥 날조라는 것이죠. 조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요거 하나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박규홍 증인의 도장, 이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인감인지 아니면 거기다 맡겼던 도장인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친분을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서치 21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친분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다라고 봐지니까 진영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쌓여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사실상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장을 본인이 갖고 계신 도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인감 도장이신가요? 예, 그때 맞습니다. 맡겼던. 그러면 본인이 드렸던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실질하지도 않은 총회를 한 걸로 하고 실질하지도 않은 조사 보고서를 실질 증인께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이것을 공증받아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걸 제출을 합니다. 진정선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에 당한 것이고. 네.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하셔서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박규홍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아무튼 본인도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설립할 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을 작년에 아셨다는 거죠? 아닙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사실은 게으름 피다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늦게 했다는 걸 네, 작년에 하셨다는 거죠. 네. 뭐 이상입니다. 증인 박규홍 증인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 출신 서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후보자님,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는 아마 카메라도 많고 해서 좀 긴장도 하셨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오후에 좀 차분하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좀 답변도 해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 주길 일단 먼저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아까 선서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인 설립 과정의 발기인이면은 일단 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인감과 인감도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사가 아니면은
그런 인감서를 제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 물정,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일단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말 먹물교소라는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분명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지금 현재 앞으로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우선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 물정, 특히 회사, 주식회사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 참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발언을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정말 후보자의 고용노동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신이나 그런 의견 자체를 분명히 표기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도 믿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에 계신 분 중에서 한 1분 동안만 지금 이런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한국 여론방송 관련된 의혹을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부에 방금 이제 주식회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뭐 일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뭐 제 살아온 신조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실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번 청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반성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이런 큰 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후보자님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킬 만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이 맡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노동 현실은 사실 지난 두 번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좀 편중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신뢰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들이 아주 구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절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노아사 관계를 신뢰를 서로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했었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컨대 성과급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협력적으로 결정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라든지 또 그와 연관해서 이른바 양대지층 같은 것들을 강행한 측면들 이런 것이 이 노사의 신뢰 기반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훨씬 더 좀 강화시키고
노사정 대화를 긴밀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맥락에서 훨씬 더 큰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네, 제 시간 때문에 일단 제가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할 때 여기다 답변 따로 좀 드려주시면.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5년 동안 69조 5천억을 썼습니다. 매년 한 14조씩 썼는데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2년 동안 평균 한 9억보다는 연간 한 5억 정도, 한 23억 정도를 추가로 쓴 일자리 예산이 23억입니다. 23조입니다. 23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의 부분은 22조보다도 더 많은 23조 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쓴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막상 그 뒤에 성과를 보면 원래 70% 고용률에 대해서 한 67% 정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률은 66.1%, 67% 가까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 을 출신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전 이어서 오후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짚고 제 본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그 오전 내내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봤을 때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 가면 본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한다고 하면 몰랐다는 거. 그거 외에는요, 정말 한번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전문성이, 지금 제가 들어보는 전문성도 후보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체크리스트요, 정확히 기재했으면은 이게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걸러, 본인이 본인을 속이신 겁니다. 이거 교수로서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그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짧은데 좀 발언도 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 이해를 빨리 좀 돕고 다음 질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그 박사학위를 어디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고려대학에서 95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오전에 보니까 그 우리 이정미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중차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중심의 수장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는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노동자 통합만 이뤄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노사가 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닌 이상은 다는 모르시겠다.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3권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사회 노동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론입니다. 판례를 들겠습니다. 이 3가지의 유형의 이 표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걸 보셔도 돼요. 말 바꾸기 표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와 서술을 조금씩 바꾸어서 표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가 표절문,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고요. 학계에서는 단어나 문장, 인용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 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이 아래에서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논리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재인용을 표절했습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박사 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건강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은 딴 학위에서부터 시작된 교수, 지금 후보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요, 제가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인용한 부분들이 대체로 번역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번역서인데,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간략하게 해줘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 원전을 표기를 하고 또 뒤에 레퍼런스에 참고 문헌에 인용한 책들을 다 소개를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당시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 부분이 또 제 논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제를 보여주는 것들이 또 기존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할 때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부분은요 좀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기 논문도 표절이 심했어요. 자기 본인 논문도 2014년도에 그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곳이고요. 박사 논문은 80곳입니다. 80곳을 표절을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해보시봐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 재구성과 현대성 전환 두 개의 논문은 말하자면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자기 표절 부분은 저는 좀 이론적 논문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김병준 교수도요. 김병준 교수도 그렇고 2014년도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낙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후보자께서 노동부 장관 후보니까 고대 교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냉혹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절을 하게 되면은 사퇴하시겠습니까? 이 자기 표절 부분은 아니 이게 표절이 인정이 되면은 사퇴하시냐고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표절의 아니 그거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답변에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변명을 해요. 그거 답변하시라고. 변명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학계에 학술 논문을 쓰는 관행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네. 조대호 더 말씀을 해보세요. 그 답변을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제가 또 뒤를 또 들어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할 테니까 그럼 잠시 짧게 하세요. 자기 표절 부분은 적어도 학계에서 논문 쓰는 관행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학계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컨대 이론적인 부분들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은 자기 표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네. 또 연구 부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대 후보자께서는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이걸 좀 보시죠. 이미 유튜브와 언론 등으로 이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막말, 비아냥, 호통 영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교수로서 또 교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고려대 학생들과 겪은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대학 설립과 관련된 교무회의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무회의가 무산이 됐고 미래대학 설립도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영상 속 학생들과 그 이후에 직접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무회의 무산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이 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갖지 못하셨습니까? 청문 준비에 바빴고요. 저 부분은 이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건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 일이 있은 후에 저 일과 관련해서는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적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대학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고요. 네, 후보자께서 아까도 서면 답변에서도 주로 학생들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자신은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대의 이 갈등 사건이 대표적인 또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정말 풀어나가실 의지와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사건 이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이런 걸 들어보셨어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의 행동에 무엇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면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 전에 약 3시간가량 학생들이 교무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격분해서 한 일인데 적어도 그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저런 마찰이 있었던 것은 학생들을 훨씬 더 수평적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학생들과 다시 한번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1일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발표 이후에 그 고려대 학생 등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갈등의 중재자이기보다는 갈등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지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대화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 사건이 있은 후에 문제가 해결이 다 됐었고요. 실제로 저 회의 안에서 이른바 미래대학을 하자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었고 대체로 교무위원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대학은 총장님께서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의 언사와 태도, 그 이후에 갈등 문제를 소통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을 보여줬느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후보자의 모습이 이러한데 노동과 고용 문제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더 많은 복잡한 갈등 현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영상 속에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가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걱정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학교라고 하는 적어도 사제관계가 공존하는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수한 공간은 노동 현장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하는 곳입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안 보인다는 지적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아까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내정자 신분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는 정당하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직원까지 대동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셨어요. 엄청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노총 총파업에서는 내정자 신분회라서 찾아가지 못했다. 근데 동사무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직원까지 대동해서 간 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오늘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성, 정직성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쨌건 간에 사회이사 겸직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알건 몰랐건 이제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요. 음주운전 전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였고 또 법 위반 행위도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고려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에 먼저 소명한 후에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보다 합당한 절차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회이사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 참여도 하지 않는 사회이사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 혹은 사회단체에 그런 이사를 하거나 사회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씩 사회이사 같은 걸 등록하지 않았던 경우에 등록을 하라라는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 보수가 있는 사회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만은 네, 신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제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 좀 확인해 주세요. 방금 답변할 때 그 쭉 일관되게 뭐라 그랬냐면 사회이사한 거 요번에 알았다, 이번에 알았다, 그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신 의원 질문에 학교에 왜 신고 안 했냐 그러면 사회이사인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방금 또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사회이사임에도 학교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다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네. 예, 제가 사회이사인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알았다 그러더라도 저는 그 사회이사를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제 동료 교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보수를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에 특별히 신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왜 말았습니까? 주식을요.
수신을 받았잖아요. 여기를 목적으로 찾아내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자. 보수를 못 받아간 것이. 네네. 그거 발표를 거짓말만 그래 하세요. 그거요. 자,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조대협 후보자님께서 이게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 때문에 오전부터 계속 곤혹스러운데요. 아마 앞으로는 사회이사 제안을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논문 표절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분들께서 여러 건 적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니면 저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그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논문 표절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관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때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니까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관행처럼 이게 논문 표절이다. 나중에 혹시라도 공직사회에 진출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동영상, 고대에서 동영상 파문 때문에 상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의 많은 분께서 만약에 장관 역할을 하시면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약간 문제나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진입 파악을 하기 전에는 좀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부분은 아마 소통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그 부분을 풀 건지, 아니면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시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무원 사회도 있긴 하지만 노동단체하고의 관계를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본인의 이런 오해나 우려를 좀 부식할 수 있을지, 그럼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의 관계는 제가 좀 전통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와 애정을 보여왔었고, 늘 우선적으로 학생들 편에 서서 판단을 하고 일해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학내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훨씬 더 평등한 수평적 관계로 보지 못하고 한 측면은 제 큰 불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과도 훨씬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요. 노동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사제관계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의 이해 당사자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저는 갖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공을 사회학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려대에서 노동대학원장과 노동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활동을 하신 건가요? 임기가 2년입니다만 지금 저는 연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노동학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노동학이라는 부분들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동학 기존의 이 사회과학으로서의 노동 관련 학문이 노동법학, 노동경제학, 노동복지정책, 또 저희 대학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그리고 인력관리, 이런 이제
큰 틀로 갑니다만은 이런 이제 구분 방식이라고 사회과학의 분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영역을 총체적이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분절시켜서 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학문이자 융합학문적인 지향을 갖는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동학이라는 컨셉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구되는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서의 노동 영역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학적이고 현장학적이고 그리고 융합학적이고 미래학적이고 공공학적인 차원에서 노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돼야 된다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을 하시긴 했지만 사회학의 한 분과로서 노동과 관련된 꼭 학자나 박사 출신은 아니긴 하지만 관심이 계속 있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예. 또 보니까 그 현장과 학문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노동 현장을 순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동학에 대한 콜로키움도 신설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5개의 산별 노조와 공동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이 산별 노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새 정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단체하고의 관계를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 프로젝트를 어떤 내용으로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 수행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 단체, 노동단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지 그런 의견이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별 노사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요. 국내에서 주요 내지는 핵심 노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직성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에 노아사의 신뢰 그리고 노정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대학 노동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를 에 대한 고민을 노사정 당사자들과 대단히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왔고요. 또 그런 속에서 쌓여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저기에 공직의 기회가 맡겨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진전된 사회적 대화, 노사정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는 2015년 3월부터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이시고 2016년 12월 9일에 개최된 교무위원회에서 참석하셨죠? 네. 참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대학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합니다. 네. 본 의원은 후보자의 미래대학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으려는 게 지금 아닙니다. 후보자님 당시에 참석한 교무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없다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이고 다만 이제 학생들이 회의 방해를 했던 것은 있습니다. 미래대학은 설립 계획부터 단과대 학생 정원 축소, 학위 장사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단과대 교수들이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후보자와 고려대학교 측은 단순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12월 9일 개최된 교무회의는 2016년의 마지막 회의였고 그 다음 주에 미래대학 설립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여 명의 교직원들을 동원하고 인간 벽을 만들어 회의를 저지하려는 총학생회의 출입을 막고 비밀리에 회의 장소를 옮기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대학 거는요, 교무위원회는 뭐 결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심의기구였고 거기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는 이사회가 아니고 교수의회의 결정을 또 거쳐야 되고 대학 평의회 결정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시간짜리 풀 동영상을 보면 다르다고 해명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죠. 날짜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 다 일정 안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날치기 아니면 뭡니까? 날치기는 통과를 해. 날치기 여기는 통과하는 기구가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라고. 교무위원회가 의견기구나. 교무위원회가 의견기구야. 그럼 왜 신경 쓰십니까? 왜 아무나 할 쌍도 없이 하십니까? 왜 아무것까지 정하면서 심사에서 나왔습니까? 왜 숨어서 지나갔습니까? 물까지 나가면서 왜 지나갔습니까? 니들이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 대화를 하겠다. 저희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삿대질 할래? 이게 삿대질입니까? 삿대질 아니면 뭐야 임마? 존댓말 하십시오. 왜 반말하십니까? 존댓말 하십시오. 학생들이야. 내가 학생이다. 예,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몸싸움을 보셨죠? 후보자는 사퇴를 중재하기는커녕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고함만 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누구보다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노동대학 원장 교수께서 불합리한 회의 진행을 방관하셨고 교수라는 권위를 앞세워 학생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려대 총학생회의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입장에 변화가 좀 없으십니까?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저 혹은 교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뭐 화면에 보듯이 학생들이 저더러 삿대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좀 이 격한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비쳤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들에게도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즉 후보자께서 제자를 대신하는 권위적인 태도, 본인의 사회이사로 등재하고 있는 회사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는 모두 우월적 주의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 누구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후보자의 인성과 도덕성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기에는 정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임명될 그 자리는 고용노동부 약 6천 명의 직원과 함께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1,900만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주신 말씀을 큰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언행이 어쨌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앞서 의원님들 중에서 제 인감 발간 이력을 떼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가서 제 인감 이력에 대해서 저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인감 이력을 떼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용광동 사무소에 갔으나 거기서는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갔던 거고요. 가서 저는 한마디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찍고 민원인석에 앉아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감 증명 발급 내역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여러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SBS에서 조대엽 후보자 이사의 5회 출석을 포함한 인감 증명 발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가서 한 행동에 대한 또 그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CCTV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과 서울시와 그 동사무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하여튼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좀 시간이 없네요. 그 대치동 동사무소에는 고용노동부 누구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여기 나와 계십니까? 같이 가신 분?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 고용노동부 직원과 같이 갔습니다. 이름은 모르십니까? 수행하는 이따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지금 그 인감 뗀 거를 가지고 뭐 이 이사의 5회 출석 이게 사실과 틀리다 하면서 내셨는데 아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인감을 2012년 9월에 2통을 떼셨고 2014년 3월에 8통을 떼셨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만 봐도 2013년에 몇 통이죠? 8통을 더 뗍니다. 그래서 지금 8통 맞죠? 8통? 8통, 10통, 그리고 2014년에도 1월 달에 2통을 또 떼고, 그래서 총 지금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20통을 떼셨네요, 보니까. 20통을 떼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오전에 그 공증할 때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제출한 공증 번호까지 다 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을 해달라.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6시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그 지금 그렇게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2013년 10월에 있는 3개의 공증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감이 안 떼진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형사 문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사회 그때 참 출석했냐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증은 이사회 당일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합니다. 그 공증 날짜가 언제냐면
2013년 10월 21일 날 2개, 2013년 10월 29일에 1개, 2014년 3월 12일에 2개, 2014년 4월 23일에 1개, 4월 28일에 2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뗀 인감증명을 보면은 2013년 10월 17일에 3통, 11월 26일에 2통, 5통을 떼셨네요. 2014년 1월 8일에 2통, 3월 4일에 8통. 이걸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는 가압류 해지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소송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소송하는데 왜 인감증명이 3통이 필요하고 가압류 해지하는데 지금 몇 통인가요? 인감증명이 7통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아니. 10월 21일 날 3통이에요? 10월 21일 날 2통, 29일 날 1통. 3통이에요?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이걸 인감증명서 첨부 내역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지 않은 것이 마치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게 나오니까 여러 통을 뭐 소송하는데 가압류 해지하는데 이렇게 쓴 것처럼 지금 이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회는 대부분 이제 적은 회사들은 이사회 정리하고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를 할 때 필요한 인감도장 또 우임장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이제 그 후에 하면서 인감증명 첨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런데 본인은 이 이사회 그때 인감증명이 발급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쓴 것은 공증할 때 쓰는 겁니다. 공증 서류에 보면은 그 이후에요.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후에 공증이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인감증명을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2013년에 뗀 것들은 2013년 10월 11월 해서 제가 당시에 살던 아파트에 그 소송용으로 뗐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압류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17일 날 3통을 뗀 걸 쓰셨고, 지금 답변 여기 서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1월 8일에 떼신 게 몇 통이냐면 7통. 7통은 가압류 해지하고 추가 소송하고 하는데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소송하는데 가압류 하는데 인감증명이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감증명이 들어가는데 3통이나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해지하는데 1통이면 되지 무슨 7통씩이나 필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감증명 공증하는데 사용하신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 이건 제가 공증번호 다 드렸으니까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혹시 후보자 음주운전 말고 전과 또 있으시죠? 없나요? 음주운전 이외에 범법행위 처벌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국회의원을 기회 좀 주세요. 제가 지금 평생 사시면서 경찰서에 몇 번 가셨습니까? 음주운전 빼고 가신 적 없습니까? 경찰서에 간 건 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 봐야 될 겁니다. 나하고 갔습니다 하고는 틀리죠. 남의 얘기 하듯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 89년에 뭘로 가신 겁니까? 제가 그때 대학원 그러니까 무슨 일로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요. 뭐 식당 아마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제가 좀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그런 사건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 그때 북부
지원인 지청인지 가서 주의 경고를 받고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건 잘 기억이 없습니다. 술 마셨는데. 아니 경찰서 가는 게 평생에 많은 게 아닌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김삼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저도 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감증명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전세금 반환의 소송이 뭡니까? 답답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소송이 있었길래 지금 김삼아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7통을 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통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쓴 거고 나머지는 여론조사 방송에 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7통을 뗐어요? 얘기해 보세요. 변호사가 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대로 여론조사 TV에 주기 위해서 7통을 뗐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저 여론 방송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번 인감을 건넸던 걸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3년에 뗐던 건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부채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한 서너 달이 나간다고 했는데 도저히 돌려받지 못해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감이 들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집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로 집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의 장모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에 계신 그 장모 앞으로 돼 있는 건물을 변호사가 찾아서 그 집을 가압류를 넣고 하는 과정에서 인감이 여러 차례 들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세금 방환을 위해서 7통을 뗀 거지. 예, 실제로 여론조사 방송 TV를 위해서 뗀 건 아니다. 예. 이게 명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누구? 신보라.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신보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그 위원장님 아까 방금 후보자께서 이 전과 기록에 대해서도 마치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계속 감추려고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는 조금씩 기억난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과 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과 기록 일체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이건 위원장으로서 제가 뭐 후보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지금 89년이면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이고 통상적으로 기소유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거를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저희 질의를 그럼 30년 전에 그 폭력 사고가 왜 생겼고 왜 기소유예를 받았느냐 저희는 청문회가 그런 식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아닙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논쟁을 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방금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김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10월 17일 날 7통을 띈 게 아니고 3통을 뗐습니다. 그죠? 근데 왜 7통이라고 그러시죠? 네, 그거는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 후보자도 이건 중요하니까요.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기억이 없으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는 또 7통이라고 그러고 3통이다 이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세요. 그냥 막 생각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통이었다고 돼 있어요. 10월 17일 날. 예, 10월 17일 3통으로 지금 돼 근데 뭐 있습니다. 7통이라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니까? 그리고 10월 21일 날 사실은 4월 5일 13년 4월 5일 6월 28일 10월 11일 날 그 이사회가 했던 회의록을 10월 21일 날 3가지를 한꺼번에 공정을 하게 됩니다. 10월 17일 날 띄서 10월 20일 날 한다는 건 정황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도 뭐 전세 소송 뭐 그것도 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왜 생각 좀 해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께서 답변한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3가지는 이거는 공정이 위조죠, 위조. 인감 안 떼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헌법에 의해서 이거 우리가 형사 고발해야 될 사건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모른다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저기 그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가장 그 우리 극심한 갈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질문을 했어요. 가벌로텍이나 유성기업 관련돼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엉뚱한 대답하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MBC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답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2012년도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마치 부당노동 행위 맞습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MBC 문제 있다! 딱 하고 해서 막 끝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부분들이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참 잘하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었어요.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이 뭡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정직, 도덕성, 책임성,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직도 정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관련돼서 본인이 인지했고 본인이 알았고 그렇지만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왜? 살짝의 영리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학교 안에서 이 학생 신분이었고 아니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사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론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들은 제 세심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럼 이런 곤욕을 치르시면서요. 아까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또 위조가 될 수 있을 이 공정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왜 진영선 씨나 아니면 박영훈 씨나 아니면 그 법무법인 서정인가요? 거기 왜 고소 안 하세요? 떳떳하시다면 그걸 먼저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검증 들어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맺어진 관계, 특히 또 사제 관계 이런 속에서 그거 갖고는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자꾸 전문성, 능력 여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는 3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비정규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비정규직 규모는 약 32.8%를 좀 기억을 자, 하고 그래 32.8% 답변하셨습니다. 요번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 가지고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까? 81만 개 일자리. 예, 81만 개 일자리요. 관여하셨죠?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 저희들 공약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지금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면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사내 하청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규직이라 해도 문제가 있고요. 비정규직이라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지금 저기 장관 후보자께서는 가장 민감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전문성까지 가겠습니까? 전문성 변론을 하고 다시 정직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이사 겸직 관련돼 가지고 추호도 몰랐습니까? 정말로 몰랐습니까? 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몰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오전에 회사에 한정혜 의원님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시면서 이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해 있어서 2014년도에 누가 살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답변하셨죠? 살 사람을 찾아본 게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할 사람을 찾아보셨다고 하셨죠. 전문- 그러면 경영 위기를 경영에 관여하지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그 경영 위기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2014년도에 또 여기도 보면은 여론조사 뭐 또 그 인감도 또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 리서치 21에 또 사회이사 2014년도에 사회이사로 등록되지 않습니까? 두 번 떼줬잖아요, 인감, 그죠? 지금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두 번 준 건데 한 번은 2014년도에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통 떼서, 그죠? 거기 그럼 리서치 21에 등장한 겁니까? 사회이사로 지금 등기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실제로 몰랐습니까? 일이 진행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예,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실 때까지, 알았다고 할 때까지 그러네, 이거를.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박기용 증인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 여론방송의 사회이사신가요? 저도 사실은 등기 이걸 서류를 떼어보면서 제가 한국 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거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게 폐업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등기 중에 뭐 말소사항 포함 사실은 뭐 제가 이런 사실 처음 띄워봤습니다만 잘 모르는 리서치 21에도 사회이사로 예. 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이게 한 분이 속았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렇다 싶기도 한데 그 한국 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회이사 겸직 동의를 요청한 것이 2016년 5월 달입니다. 작년. 예,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 5월 20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약 2년 동안을 위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이게 들어간 건데요. 작년 5월에. 문제는 저희가 받은 진영선 씨의 진술서,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수자를 찾고 있을 때 2016년 2월 작년에 안장환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뒤에 정작 그 이후부터는 이 안장환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 대금을 완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한국 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회이사의 겸직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의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분은 다 모르시지만 박규홍 그 증인께서 진영선이라는 사람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서가 본인을 통해서 겸직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정리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리서치 21이나 한국 여론방송이 다 지난해 5월 달에는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사회이사 겸직 동의 요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에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걸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정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진영선 대표한테 전해 듣고 회사가 내가 사실은 사회이사로 있고 이러는 거는 그 진영선 대표와의 어떤 그런 친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입장 같으면 내가 좀 그 사회이사를 지속하는 사실은 뭐 사회이사가 결국은 이제 지속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 입장은 학교에다 신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계속 미루고 못 하고 있던 부분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문제가 그랬던 발생할 수도 건가요, 있겠다 그러면? 싶어서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 마침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번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진영선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그런 같고요. 처리를 했습니다. 진영선 대표하고 언제부터 그럼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01년도 한국 여론방송 이전에 리서치 21에도 이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죠? 2001년도, 2002년도 예. 꽤 오래된 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리서치 21에는 그 지금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자문위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그럼 리서치 21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자문 활동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여론방송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발기인 총회 의사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발기인 총수가 2명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 2명 해서 진영선, 조대엽 후보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의 별도의 사회이사인 박규홍 그 증인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이 총 이게 10만 주이고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식회사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박규홍 이라고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한 67% 정도 맺히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으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률은 66.1%, 67% 가까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노동시장에서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 을 출신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전 이어서 오후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짚고 제 본질문 들어갈게요. 제가 그 오전 내내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봤을 때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 가면 본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한다고 하면 몰랐다는 거. 그거 외에는요, 정말 한번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졌는데 전문성이 지금 제가 들어보는 전문성도 후보님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체크리스트요. 정확하게 기재했으면은 이게 다 걸러 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 걸러 본인이 본인을 속이신 겁니다. 이거 교수로서요. 그리고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그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짧은데 좀 발언도 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 이해를 빨리 좀 돕고 다음 질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그 박사학위를 어디서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고려대학에서 95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은 오전에 보니까 그 우리 이정미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중차대한 노동 정책에 대해서 중심의 수장으로서 과연 이런 부분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는가,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노동자 통합만 이뤄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노사가 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닌 이상은 다는 모르시겠다. 그래서 박사 논문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3권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사회 노동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론입니다. 판례를 들겠습니다. 이 3가지의 유형의 이 표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저걸 보셔도 돼요. 말 바꾸기 표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와 서술을 조금씩 바꾸어서 표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가 표절문, 논문의 구조와 흡사하고요. 학계에서는 단어나 문장, 인용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리 구조 역시 표절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이 아래에서 1에서 5까지 논리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재인용을 표절했습니다. 재인용을 하면서 출처는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 아래 글들은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박사 논문의 표절은 후보자의 건강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절 논문은 딴 학위에서부터 시작된 교수, 지금 후보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여파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게 표절이 확인됐을 때에는 그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요, 제가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인용한 부분들이 대체로 번역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번역서인데,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해줘요. 논문 쓰는 과정에서 원전을 표기를 하고 또 뒤에 레퍼런스에 참고 문헌에 인용한 책들을 다 소개를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못한 부분들은 당시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 부분이 또 제 논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전제를 보여주는 것들이 또 기존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할 때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인용을 하는 부분은요 좀 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기 논문도 표절이 심했어요. 자기 본인 논문도 2014년도에 그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에 상당한 부분이 본인이 201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곳이고요. 박사 논문은 80곳입니다. 80곳을 표절을 인용했고 본인 논문에서도 49곳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해보시봐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 재구성과 현대성 전환 2개의 논문은 말하자면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자기 표절 부분은 저는 좀 이론적 논문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평가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김병준 교수도요. 김병준 교수도 그렇고 2014년도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낙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후보자께서 노동부 장관 후보니까 고대 교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냉혹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절을 하게 되면은 사퇴하시겠습니까? 이 자기 표절 부분은 아니 이게 표절이 인정이 되면은 사퇴하시냐고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답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표절의 아니 그거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답변에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된다니까 자꾸 다른 변명을 해요. 그거 답변하시라고. 변명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요. 학계에 학술 논문을 쓰는 관행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네. 조대엽 더 말씀을 해보세요. 그 답변을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제가 또 뒤를 꺼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할 테니까. 그럼 잠시 짧게 하세요. 자기 표절 부분은 적어도 학계에서 논문 쓰는 관행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 학계에서는 자기 표절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컨대 이론적인 부분들을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은 자기 표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대우 후보자께서는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이걸 좀 보시죠. 이미 유튜브와 언론 등으로 이미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막말, 비아냥, 호통 영상으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교수로서 또 교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고려대 학생들과 겪은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래대학 설립과 관련된 교무회의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무회의가 무산이 됐고 미래대학 설립도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동영상 속 학생들과 그 이후에 직접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교무회의 무산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이 학생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갖지 못하셨습니까? 청문 준비에 바빴고요. 저 부분은 이것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건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 일이 있은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우선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 물정, 특히 회사 주식회사의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 그다음에 음주 운전 사실이 있다는 것 참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발언을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정말 후보자의 고용노동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신이나 그 의견 자체를 분명히 표력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도 믿고 이 자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에 계신 분 중에서 한 1분 동안만 지금 이런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발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한국 여론방송 관련된 의혹을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부에 방금 이제 주식회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 뭐 일들이 워낙 많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 학생 간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제 살아온 신조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치고 실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이번 청문 계기를 통해서 아주 반성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1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세 가지의 이런 큰 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후보자님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킬 만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 주시고 앞으로 본인이 맡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고용 노동 현실은 사실 지난 두 번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좀 편중된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신뢰에 기반해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요인들이 아주 구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절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노와 사 관계를 신뢰를 서로 갖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했었고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컨대 성과급제를 정당한 절차 없이 협력적으로 결정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라든지 또 그와 연관해서 이른바 양대지층 같은 것들을 강행한 측면들 이런 것이 이 노사의 신뢰 기반을 깨뜨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훨씬 더 좀 강화시키고 노사정 대화를 긴밀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맥락에서 훨씬 더 큰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네, 제 시간 때문에 일단 제가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할 때 여기다 답변 따로 좀 드리시죠. 지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을 5년 동안 69조 5천억을 썼습니다. 매년 한 14조씩 썼는데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2년 동안 평균 한 9억보다는 연간 한 5억 정도, 한 23억 정도를 추가로 쓴 일자리 예산이 23억입니다. 23조입니다. 23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의 부분은 22조보다도 더 많은 23조 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로 쓴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막상 그 뒤에 성과를 보면 원래 70% 고용률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 내용대로 총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으며 실제 이렇게 조사 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 자체가 그냥 날조라는 것이죠. 조사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요거 하나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박규홍 증인의 도장, 이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인감인지 아니면 거기다 맡겼던 도장인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친분을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서치 21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친분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다라고 봐지니까 진영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쌓여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사실상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장을 본인이 갖고 계신 도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인감 도장이신가요? 예, 그때 맞습니다. 맡겼던. 그러면 본인이 드렸던 인감 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실질하지도 않은 총회를 한 걸로 하고 실질하지도 않은 조사 보고서를 실질
증인께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이것을 공증받아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걸 제출을 합니다. 진정선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에 네.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하셔서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박규용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아무튼 본인도 그러니까 2012년에 이 설립할 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을 작년에 아셨다는 거죠? 아닙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사실은 게으름 피다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늦게 했다는 걸 네, 작년에 하셨다는 거죠. 네. 뭐 이상입니다. 증인 박규용 증인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후보자님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는 아마 카메라도 많고 해서 좀 긴장도 하셨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오후에 좀 차분하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좀 답변도 해주시고 본인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 주길 일단 먼저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도 걱정이 큽니다. 아까 선서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인 설립 과정에 발기인이면은 더 주주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인감과 인감도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이사가 아니면은 그런 인감서 제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세상 물정, 특히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말 먹물교소라는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인하고 사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지금 현재 앞으로 일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시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